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의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 엘레강스 찐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자 소장 도다루 남편 반응 유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상간녀에 대한 분노 해결 및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못에 대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거든요. 그 외의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연락을 하는지 혹은 헤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소장이 도달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두렵기도 하고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냥 눈 감아주면 되는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하면 다 끝나. 너네 맞아. 결국 이혼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경험치로 상간자 소장 도달 후에 남편들의 반응 유형과 그 속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커페이스를 어렵게 유지하면서 증거 수집도 하고 네.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도달하면 네. 포커페이스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네. 남편 반응을 그때부터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 남편이 권위적이거나 강한 성격의 성향이면 네. 아내분들이 겁이 나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네. 저도 되게 겁이 났었거든요. 네네. 남편 및 상간녀와 네. 그리고 심지어 상간녀 주변 인물과 대치하면서 소치와 요구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때 캔디가 필요해요. 네, 혼자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 딱 이때 상담을 네. 다시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전엔 안 하다가. 그전에도 대면 상담했고 딱 이때 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적재적소. 왜냐하면 소치혈을 하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네, 아유, 포커페이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남편 반응에 대해서 겁이 네. 났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송 내용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진행할 건데 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진 않아요. 그렇죠. 유형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네. 대략적으로 웬만큼은 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네. 겁니다. 첫 번째 무반응. 네. 무반응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간녀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네. 정말로 아내가 알게 된 후 상간녀와 헤어지고 아내에게 돌아온 경우로 전화, 카톡, 문자 등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을 경우에 네. 소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연락을 안 받으니까 네. 그 여자는 막 죽을 오빠야 그때 물고 빨간 오빠야 전화 아무리 해도 네. 모르고 네.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무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사악한 유형으로 네. 소장이 도달한 것을 알고 둘이서 랄랄랄랄라 변호사도 알아보고 다니면서도 아내에게는 모르쇠로 나오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거든요. 무서운 경우죠. 예. 그러니까 아내보다 우리 남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소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그게 그 상간소랑 이혼소랑 같은 변호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헤어진 척 하면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 있거나 네. 예, 그다음에 아예 이혼이라는 큰 그림까지 그려놓고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반응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경우가 둘 다 존재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로 네. 외도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네. 남편도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혼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네. 모른 척 하면서 돈도 다 대주고 하면서 아내는 헤어진 줄 알게 만들면서 그년이랑 계속 그 뒤 만남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1,500만 원, 200만 원 내가 대줄게. 그렇죠. 그냥 해. 네.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와이프는 헤어진 줄 알아. 혹시 그런 경우 불안감 조성의 1위.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 호소. 네. 사실 눈물 호소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데요. 네. 이제 처음에 외도가 들켰을 땐 거의 다 눈물 호소를 해요. 네. 근데 소장이 도착했는데 눈물 호소를 한다. 근데 왜 우는지 알아요? 왜요? 그게 네. 상관관계가 종료될까 봐 두려워서 우는 거래요. 외도 들켰을 때. 네, 맞아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게 아니라 본심은 그럴 거예요. 이제 끝나는구나. 그 눈물에 넘어가가지고 김대님 또 만나고 있었어요. 또 만남이 되는데 또 네. 만나고 있어. 3-4번은 당해야 이제 소송하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와 연락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왜냐하면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눈물이라는.
의미하고 모든 걸 덮고 지나가자. 저 여자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다. 저 여자 불쌍한 여자다. 앞으로 잘할게. 네.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않고 그 여자도 만나지 않을 거다. 네. 그 여자 거느려서 뭐가 좋냐 하면서 순진한 아내분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이 호소합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지랄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분들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울면서 그러는데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결론은 취하라는 거잖아요. 네. 취하를 해주면 아내분한테 엄청 잘할 거고 그 나쁜 기억들 다 지우고 잘 살아가자. 그 목표가 뭐예요? 그 상간녀를 보호해주는 거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좋아서 울고 울가는 게 아니라 상간녀를 보호해준다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은 언제 울었냐면 네. 처음에 그 증거가 한번 떠올라서 네. 이제 이게 들킨 거라고 생각했을 네. 때 그때 울더라고요. 나 울 사람이 아닌데 왜 웬일이래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네.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쁜 사람이거든? 나쁜 사람이거든. 생각해보면 큰일 났구나. 네. 여기서 이게 종료가 되는구나. 내가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아니 울 사람이 아닌데 그 증거가 드러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연말 네. 여행 갔을 때 그때 본인이 거의 반 인정했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다른 거짓말을 해서 네. 모면을 한 거죠. 근데 네. 저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네.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믿어준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취하라는 거죠. 네. 취하를 시켜야 상간녀에게 본인이 슈퍼히어로가 되고 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혼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혼을 안 할 수도 없는 네. 그런 불리한 위치인 유체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하를 요구하는 근데 솔직히 제가 상간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이 방어하는 거죠. 유체기가 네. 되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다른 거 차라리 소송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취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세상 그것처럼 진짜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상간소랑 소송, 이혼 소송 이런 과정들 다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정보도 많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간녀 소송 하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자기가 끝장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남자들? 자기 창피하다고. 아니 소송하는데 그게 뭐 드러나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이고 인증서 네.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내들한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랄 발광. 네. 아유 가출했던 놈이들 뭐 어디 직장 나갈 때 놈이 쏠쏠하자 이렇게 와가지고 네. 집에 와서 있는 물건 다 부수고 네.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미쳐서 날뛰고 쥐랄 네. 발광을 하는 경우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각각류들 있죠. 네. 내면은 약한데 물리적으로 하고 겁을 주면은 아내가 치하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생각하는데 네. 네. 이런 경우는 상간녀 깊은 관계임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자신이 보호할 대상은 오로지 상간녀뿐이고 가정이고 뭐고 지랄이고 가구고 뭐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녀니 막 오빠 나 어떻게 소장할게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다 부셔올게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지랄 발광을 한다는 거는 네. 도파민 분비가 진짜 뿜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사고처럼 바람이 난 경우에 네. 계속 핀놈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고 본인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완전히 미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네. 상간녀만 박살내고 떼어내면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무슨 세기의 사랑을 하나요? 네. 보호해야 될 대상을 아내를 보호해야지. 이럴 때는 무조건 112를 부르시고 네. 네.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고 물으시면 네. 처벌 원한다고 네. 하셔야 네. 재발하는 걸 방지해요. 그 재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 폭언을 안 한다는 거죠. 지가 네. 되어야 되는데 근데 네. 문제는 뭐냐.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아빠 때문에 경찰에 오는 거를 아내분들 보여주고 싶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남편이 쥐를 발광하는 모습 자체가 더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경찰한테 네. 끌려간다. 이걸 보여줘야 아들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안 때리는 거죠. 아니 저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부 싸움을 했대요. 네. 근데 성인 자녀인 거야 대학생. 그러니까 네. 아들이 불렀대요 경찰을. 당연히 불렀죠. 다 싫은 거예요. 자녀들도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해결해야 네, 돼. 네. 맞아요. 여러분들 경찰 112 그냥 제발 내가 맨날 112 누르라는데 왜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 친절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방도 내가 많이 당해봤잖아. 큰 방 밀어놓고 작은 방에 밀어놓고. 따로따로 또 웬만하면 여자가 오고. 네네. 그때 난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말을 했어요. 저도 주저앉아갖고 남편이 말을 맨날 다 똑같아. 처벌 원해요. 진짜 그 시절 우리 생각하면은 네. 지금 웃지만 지긋지긋하죠. 매도하면 경찰 몇 번 만나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생각 안 나요. 그때 그 지긋지긋했던 상황.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많이 또 나아진 거야. 그러네요. 네, 우리 카페 회원이 이제 화분 올려가지고 다 지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계절이 바뀌니까 나무도 나고. 네. 네. 그때보단 나아졌네요. 네, 네. 많이 나아졌죠. 네네네. 네 번째는 협박. 네. 조용히 말로 협박하는 경우는 아주 못해 처먹고요. 한 번의 바람이 아닌 다수의 바람 경험이 있는 남자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우와. 그리고 아내를 우습게 본다는 거고요. 취하를 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되면은 같이 못 살아. 이렇게 취하를 안 하는 경우에 생활비를 조용히 끊을 것이고 지가 원하는 대로 뭐 보험도 해지한다든가 압박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겁을 주는 거거든요. 양심도 없는 개 씨바 새끼들인 거죠. 네. 이런 경우에 평소에 가스라이팅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인간들이 유형이 많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바람 필 때는 고려도 하지 않던 성인 자녀들을 들먹이면서 갑툭튀 취하라고 네. 네. 회유를 가장한 협박인가요 뭔가. 아니 근데 봐봐 난 되게 웃긴 게 취하러 가는 게 아니 네가 바람을 안 뺐으면 우리가 소송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취하를 해요? 아니 왜 위해서라는 거야. 내가 쥐 때문에 법원 다 가보 온갖 세 군데를 다 가봐 이제 법률 박사가 됐어. 아니 지가 바람 안 뺐으면 내가 쥐를 팼겠냐고요. 아 진짜. 안 패죠. 분노 안 사라지시는데. 네. 이제 그다음에 5번째. 네. 여기 되게 아내분들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당황하시는 건데 맞아요. 가출 시도. 네. 소장 도착한 걸 알고 별다른 말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경우는 상간녀가 싱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마음속에 이미 상간녀 쪽으로 저울질을 해놓고 내 몸만 나가서 저 여자랑 살면 된다라는 결심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많이 무너지시겠지만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네. 다 갈 때 어디 간답니까? 시댁에. 시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년들 집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 거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하고 네. 아내를 치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출한다. 이거는 나 가출한다 하고 나가는 경우는 이제 마음이 심약한 스타일로 상간녀에게 괴롭힘을 존나게 당하고 있어서 최후 수단으로 가출을 하면 아내가 지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출 시도도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순처럼 조용히 나가 못해 처먹은 애가 있고 하다 안 되니까 가출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 네. 수순처럼 오는 거는 이때다 하면서 가출을 하는 네. 거고 네. 그냥 하는 거는 이제 수단으로 네. 시야 조명 하다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사실 아내분들 걱정 많이 되죠. 당연히 네. 겁나죠. 내가 뭘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이 짓거리를 했나.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은 또 많이 참고 넘어가신 경우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또 한 1년 정도는 남편이 바람을 안 펴. 근데 또 펴. 그러니까 이제 안 참아. 그러니까 소송하는 거죠. 수순처럼. 네. 그러니까 소장 도달한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간녀 소송이 남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상관없는 일을 떼내고 가정 회복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증거를 얻는다. 이게 뭐 안 될 행동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남편 반응으로 네. 외도 관계가 끝났는지 네. 아닌지를 네.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네. 꼭 진행하셔가지고 네. 상간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시고요. 네. 피해자분이 조금이라도 치유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상간녀 소송 안 했으면 남편 이 년이랑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안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찐님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상간녀 소송. 네. 네. 그렇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소송 안 했으면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를 못 구했죠. 못 구했죠. 네. 네.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솔루션을 상담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는 거라 네. 이게 이 방송 75화가 나갈 때쯤이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히 다 네.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백신 같은 것도 막 나와서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네, 다들 네, 우울하고 우울한 거죠. 뭐 지하철은 사람들도 없고 네. 뭐 옛날처럼 사람 만나가지고 춤출 수도 없고 춤추다기보다는 모임도 못 하고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상이 네. 일상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조금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안 좋은 상태인데 코로나까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으시고 힘내주시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